제주도의 알코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도에 이제 정신병원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이 조금만 만성화되면 네. 정신요양원으로 간다든지 그 육지부의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주도 출신들은 또 제주도로 돌아오고자 하는 귀소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뭐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제주도에 왔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강정신과 의원 강지연 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볼 건데요. 원장님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주도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보니까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회장을 맡고 계신데 또 책임감 때문에 또 좀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원장님께서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잠을 잡니다. 아, 잠을 자서 드세요? 예, 네. 잠을 자는데요. 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와요.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리프레시 돼서 네. 또 다시 일도 하고 아, 진료도 하고. 그럼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보통은 뭐 한 이제 6시간, 많이 잘 때는 8시간 자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네. 이제 시간이 되면 주말 네. 같은 때는 네. 한 10시간씩 자기도 하죠. 근데 진짜 잠 안 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예. 네. 그게 이제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료실에서 네. 많은 환자분들이 네. 스트레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해서 네.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데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지 잠을 잘 자서 이번 인터뷰에서는 원장님의 인물 인터뷰와 그 다음에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원장님께서 그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현재 이 연강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회장 역할도 하고 계신데 네. 우선 그 연강이라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요? 연강은 한자어인데요. 네. 기풀연, 시면할 때 있죠. 네. 못연이라고도 하고요. 천지연 할 때 연자이면서 시면 네. 이럴 때 연자인데 네. 깊다는 뜻이죠. 저는 진짜 한자도 잘 몰라서 네, 아주 왜- 어려운 한자예요. 저도 잘 못 써요. 근데. 네, 그래서 왜 연강일까 했는데 네.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또 보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제주도 내 최초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인 연강병원을 또 개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최초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이라고 봤거든요. 그거는 맞나요, 예, 원장님? 병원, 그러니까 병원으로서의 네. 정신과가 없었죠. 네. 그전에는 이제 의원급만 있었고 또 네. 의원급의 입원실이 뭐 20베드, 아, 20병상, 30병상 이렇게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정신과 진료를 위해서 네. 그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 2006년도인 것 같아요. 2006년 9월에. 네. 그럼 벌써 그렇습니다. 14년, 15년이 됐네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네. 의원을 개원을 하고 네. 이제 제주도에서 한 그때 6년 정도 환자분들 진료도 하시고 그때는 입원실이 있었으니까요. 네. 입원 환자도 보고 하는 중에 제주도에 이제 정신병원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이 조금만 만성화되면 네. 다 이제 정신요양원으로 간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육지부의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조금만 만성화되면 네. 결국 지역사회 이제 어떠한 시설들도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육지부로 가면 그냥 그 병원에 오랫동안 뭐 6년, 10년 뭐 이렇게 계시게 되고 네. 또 이제 요양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의학적인 치료는 포기하고 네. 이제 아. 거주 시설이잖아요. 아.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또 네. 재활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정신병원이 제주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정신병원을 이제 한 게 벌써 14년, 15년이 됐네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정신과 요양원이 따로 있나요? 예, 정신요양원이라고 그래서 노인요양원에는 이제 치매나 이런 노인 네. 이제 환자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정신과 환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만성화돼서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자기 생활은 하지 못하고 네. 누군가의 도움 또는 어떤 시설 내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되는 네. 해야 되는 경우에 정신요양원 시설로 가게 되죠.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가 정신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양원에 있는 환자 연령대는 대부분 그럼 노인들이신가요? 대부분은 이제 만성화되다 보니까 네. 꽤 이제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결국 이제 그 병원 세팅에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네. 아주 만성화돼서 네. 병원에만 있기도 힘든 상황이거나 보호자분들이 없어서 누가 돌봐줄 분들이 없게 되거나 이런 네. 거의 대부분은 아주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요양원에 한 10,000명 정도 있죠. 그 만성 정신질환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게 좀 많은가요? 대부분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조현병. 불렸던 조현병 네. 환자분들 또는 이제 그 양극성 장애, 조울증 환자 조울증. 중에서 만성화돼서 지금은 크게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만 자기 네. 생활이 안 되는 이런 환자분들이 네. 있죠. 그러면은 현재는 제주도에 그 정신과 전문 병원이 한 몇 개 정도 생겼나요? 아니 네. 정신과만 하는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은 네. 저희 병원만 있고 그 이후에 네. 이제 제주의료원에 정신과 병동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탑동병원에 또 이제 정신과 병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대학병원에도 정신과 병동이 생기고 이렇게 했지. 한라병원에 또 정신과 병동이 생기고 해서 이제 각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생겼죠. 그 문을 원장님께서 좀 개척을 하신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의원급에만 정신과 입원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의원급은 아무래도 조금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입원해서 치료하기에 네. 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 요원들이 네. 또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네. 치료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의원급에는 그런 병동이 있어도 한 2, 3... 20베드, 많아야 30베드 이랬었죠. 그러면 이제 전문 병원이 되면 몇 베드 정도로? 저희는 이제 당시에 이제 거의 한 180베드로 처음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 271베드까지 증축을 해서 커졌다가 네. 최근에 다시 한 200베드로 좀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실이 다인실이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3인실, 4인실로 이렇게 환자 입원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네. 병상을 좀 줄였죠.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에 아까 2000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주도에 오셔서 여기서 아예 터를 잡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터를 잡은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원래 제주도 출신입니다. 원래 제주도 출신. 제주도 서귀포 출신이고요. 이제 그 대학 그리고 이제 그 수련 또 대학원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수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제주도로 고향으로 온 거지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또 이렇게 수련하고 하시면 서울에서 또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고민도 좀 있었지만 또 이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출신들은 또 제주도로 돌아오고자 하는 귀소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일찍 그 선배님의 제의도 있었고 해서 올 수 선배님의 있었죠. 제의도 있으셨고 네. 지금은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제주도에서 정착하신 뭐 저는 그 만족합니다.
네. 그러게 저 같아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 다들 그래도 네. 다 서울에 이제 남아 있으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어야 돈도 좀 더 많이 벌 것 같고 아, 엔지니어 제 예. 느낌에 네. 그렇지만 또 지역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음. 있고 또 이제 또 저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어서 네. 제주도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어, 하는 마음이 있었죠.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너무 멋지시고 그런데 음. 현재 이제 병원도 따로 있고 의원도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중에서 병원에서는 진료를 안 보세요? 예, 병원에서도 네. 하다가 네. 좀 여기가 더 필요하면 이쪽으로도 내려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신과 의원에 외래 환자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 좀 외래 위주로 보고 제가 또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네. 오전에 이제 의원에서 네. 외래 진료를 하고요. 오후에는 또 병원에도 올라가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네. 또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 네.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네. 또 제주 세월호 피해 상담소 예, 그리고 제주 금연지원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예, 이렇게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정신보건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또 자문도 하고 또 행정적인 일도 하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세월호 관련 그런 상담을 왜 제주에서 또 할까요? 그렇죠. 그 제주에 네. 제주 세월호 피해 상담소는 네. 그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네. 상담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시던 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이 26분이 계셨었는데 네. 예, 그 중에 2분은 상담을 이제 종료하시고 이제 육지로 나가셨기 때문에 네. 저희 대상자가 아니고요. 24분이 제주도에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심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막연하게 세월호 하면 그냥 그 학생들만 떠올렸는데 이제 제주로 돌아오시던 분들 예, 돌아오시는 제주로 이주하시던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화물 운전을 해서 제주에서 화물을 싣고 육지부로 갔다가 다시 제주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고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 24분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생존자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생존자이면서 유가족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시다가 부인은 이제 못 나오셨고 이 네. 남편분만 가까스로 이제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서 네. 저희 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네. 심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미리 병원 연역 같은 거를 쭉 보고 또 현재 원장님께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중독, 도박, 뭐 도박이 중독의 일종이지만 중독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이제 수련을 받고 할 때는 용기안이라고 분석 심리학 공부도 좀 했고 네. 교육 분석도 받고 하면서 분석가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요. 네네. 뭐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네. 처음 이제 개요병원에서 전문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네. 중독 네. 센터 네.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네. 부센터장 맡아서 하게 되면서 네. 그쪽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로 와서 이쪽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알코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네. 지금은 조금 수치상으로는 네.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아진 면을 보이지만 여전히 네. 제주도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고 네. 그 외에 여러 도박 문제라든지 네. 그런 문제들도 심각해서 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중독 정신의학회 일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아까 계속 개요병원이라고 하셨는데 개요병원이 네.
그 의왕시에 있는 정신과 전문 병원이죠. 용인 정신병원하고 개요병원하고 이 두 병원이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쌍벽을 이루던 병원이었죠. 그렇구나. 원장님,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과 또 병원적인 측면에서 혹시 좀 목표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측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대외적인 일들을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이제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네. 예, 그러고 싶고요. 네네. 그 병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 15년 이렇게 되고 했지만 네. 정신병원의 그 전국적인 현상인데 네. 경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뭐 의료습관이라든지 그쵸. 이런 문제들. 네, 네. 예, 그래서 병원을 조금 더 개방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병원으로 이렇게 네. 더 개방화하는 네. 그리고 이 병원 입원한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네.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는 이런 역할들을 네. 더 좀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 또 질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잠을 푹 주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독자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 하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정신 건강은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과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잘 자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러한 이제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에서부터 네. 정신 건강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의 취미 생활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제 그림 보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러 미술관도 다니고요. 또 이제 도록 같은 네. 화보집들도 자꾸 보고 미술 관련 이런 책들을 즐겨봅니다. 그럼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네. 혹시 미술관을 추천해 주실 만한 미술관은 이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제주도에 있는 거. 이제 제주도 네. 미술관이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네네. 하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립미술관 그리고 이제 그 저지 문화인 마을에 가면 네. 그 여러 우리 그 거장들이 네. 조그맣게 하고 있는 네. 이제 미술관들이 있어요. 네. 어디라고 하셨죠? 네. 저지 문화의 마을. 저지 문화인 마을. 마을. 예, 거기에 가면 또 서귀포에 가면 네. 이왈좀 미술관도 있고요. 정말 취미가 미술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봤는데 줄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약간 TMI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은 1부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고 네. 또 다음 인터뷰에서는 이제 제주도민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